안녕하세요. 프라미스교회 김대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초아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저희가 미나리 강좌 첫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시간으로 저희가 미디어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미디어에 좀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또 게임, 또 어른들은 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미디어 때문에 조금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전도사님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도 참 코로나 이후에 게임으로 좀 많이 빠져가지고 또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는 상황입니다. 목사님은 좀 어떠신가요? 유튜브 자주 보시나요? 유튜브 없이는 못 살죠. 네. 전도사님 좀 어떠세요? 저는 성경만 보느라 유튜브에 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은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사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미디어를 또 어떻게 활용하고 또 중독에 빠진 분들을 또 어떻게 좋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을지 또 이대종 선교사님과 유수미 선교사님 두 분을 버지니아에서부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수미입니다. 네, 두 분 버지니아 멀리서 오늘 아침부터 운전하시고 힘들게 오셨는데요. 우리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두 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저희 버지니아의 유스우드 미션이라는 YM 선교 단체 안에서요, 젊은 친구들이 훈련받으러 제자 훈련 학교나 여러 다양한 훈련을 받으러 옵니다. 청소년, 청년,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회복과 치유 사역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한인들 대상으로 미국과 한국 땅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마음에 있는 병,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영역들을 회복하고 상담해주고 치유하는 사역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미술 치료로요. 청소년들과 또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또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또 두 분은 두 건장한 아들을 또 키우시는 부모님이신데, 네, 오늘 또 이제 두 분의 스토리와 또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저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한번 질문을 한번 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도 해야 할 일들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게임이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기 전에 게임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일상적인 삶의 균형이 깨져 있냐 안 깨져 있냐로 봐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그 어떤 해야 되는 일들, 또 생활해야 되는 일들,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점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쁘다라는 어떤 것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많이 그 영역에서 많이 무너졌고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구나,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사실 게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를 또 풀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또 좋은 영역에서의 또 이렇게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또 균형 있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프라인으로 친구들과 사귀거나 어떤 밖에 나가서 스포츠를 한다던가 아니면 관계가 상호작용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보면은 게임을 통해서 친구들과 연결을 해서 같이 그 대화도 하고 그 반열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적당하게 조절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게 많이 고민되실 것 같기는 해요. 취미로서 게임을 할 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네네.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요즘 이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뭐 미디어다, 게임이다, 중독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중독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실제로 작년 5월에요. 그 WHO 세계 보건 기구에서 중독을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게이밍 디스오더, 그래서
게임 장애라는 어떤 이제 이름 하에서 그것을 이제 중독 또 의존됐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의 진단 기준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이라든가 뭐 마약 이것과 이제 관련된 것과 같이 중독도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진단을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조절력을 상실하기 시작하고 일상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생활에 이제 굉장히 많은 파괴적이고 어려움을 오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의 어떤 의존 상태, 중독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게임 중독은 하루에 최소한 10시간 이상을 완전히 이제 게임에 노출되기 시작하고 뭐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거나 어떤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밥을 먹는 것, 또 잠을 자는 것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소 12개월, 그러니까 1년이 지속된다고 얘기할 때는 이제 디스오더라는 어떤 장애 중독이라는 이제 딱 판명을 이제 내리기는 해요. 지금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게임에 지금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치료해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영역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같이 맞물려 있다. 이제 그것을 좀 깊이 얘기하면 공존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우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충동 과잉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굉장히 깊은 외로움 속에 있는 이제 감정적인 영역과 충동적인 영역이 맞물려서 이 게임과 함께 그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로부터 성인들로까지 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궁극적인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중독은 내 안에 사실 깊은 내면의 고통이 있는 걸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있는 고통을 다른 것들로 대처하면서 마비시키는 거예요. 고통이 드러나지 않도록. 난 고통스럽지 않아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그리고 되게 외로워. 나는 뭘 해도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실수투성이야. 어떤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거짓된 거죠. 그 메시지를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마비시키면서 다른 걸로 대처하면서 그것을 게임으로, 미디어로, 다른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근원적인 것, 그 원인적인 것, 그 뿌리적인 것, 그 기본 토양적인 것들을 사실 찾아내고 다루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 도피 같은 거네요. 아, 그렇죠. 네. 그 사실 중독을 다른 표현으로 할 때는 통제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자기가 뭔가를 통제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스스로가 속고 있는 영역도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뭐 내가 못마땅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거짓 메시지가 그 안에 자리 잡기까지는 부모님들이 늘 그 아이들에게 지적을 했을 거예요. 야, 너 이것도 잘하니? 야, 괜찮다. 막 이런 말을 듣기보다는 이거 해? 저거 해? 이거밖에 못해? 왜 안 해? 하라니까? 막 이런 부모님들이 사소하게 했던 말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못마땅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고통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들은 얘기지만 어른들도 이민 생활하실 때 얼마나 힘드시고 피곤하세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하시고 그 주말에 쉬는 시간 꼭 보통은 비디오 가게 가셔서 비디오를 잔뜩 빌려다가 쉬지도 못하고 그 주말 내내 비디오 보셨다고들 하시는 게 아마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일주일 내내 보내시고 좀 이렇게 내 안에 평안을 찾고 싶어서 아마 그런 부분과 또 비슷할 수 있겠네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 전화기를 손에다 갖고 다니는데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한테 언제 이 전화기를 사주는 게 적당한가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주면 어떠한 기준으로 아이들이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까라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기준은 아니지만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7학년 때 선물로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놓쳤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엄청 많이 싸웠어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면서
의사를 충분히 물어보고 그리고 네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가 언제냐.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의사소통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 핸드폰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또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것이 지나치게 또 집착하는 현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부모님들에게 조금 조언을 해드릴 거는 부모님들이 이제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안 해준다. 뭐 언제까지 안 된다. 이러면 그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소통이나 평상시 해야 될 것들이 또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적당한 건 저희 아이가 지금 둘째 아이는 9학년인데도 핸드폰을 10시 반까지 쓰고 나머지 시간에는 밤에는 저희 방에 갖다 놔야 돼요. 아니면은 뭐 거실에 바구니를 하나 놓고 이때는 모두가 아이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모든 식구들이 룰을 정하는 거죠.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게 잘 지켜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에 넣는다 밤에는. 그리고 만약에 문자나 전화가 왔을 땐 그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네. 그 자기의 어떤 개인 시간 빼놓고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룰을 지키실 힘이 있으시다면 아이한테 열어주는 거는 부모님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을 들으면 차라리 좀 일찍 주고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릴수록 그 모바일이나 아니면 셀폰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의 리밋을 정해줘야 되죠. 청소년 때까지는 그 아이들이 조절할 수 있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조절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시간을 주시면 좋죠. 근데 이제 이게 자라면서 시간을 점점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부모님도 같이 이렇게 바구니에 놓는다는 게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불가능. 네, 부모님도 보여주시는 게 또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거실에 나와서 하더라도 눈 안에서 보고 그것이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전화기를 언제 줄까 하는 그 기준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엄마는 뭐 일찍 줘도 된다 하는데 아버님은 뭐 안 된다. 그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맞춰야 될까요? 기준을 잘 맞춰야겠죠. 사실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빠의 기준, 엄마의 기준. 많은 본인들의 삶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제일 크겠죠. 물론 다른 또 영향받은 큰 사람들도 있겠고요. 각자가 사실 다른 문화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본인의 문화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본인의 그동안 살아온 어떤 철학, 세계관 이게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내면 안에서 각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 기준이 정확해. 그게 근데 누구로부터 오는 기준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 기준이 정말 이게 옳고 맞는 것인지에 떠나서 이게 어디로부터 근원됐고 원인됐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건강한가. 부부 안에서 그것이 충분히 공유가 되고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함이 될 때 거기에서 서로 절충과 타협을 맞춰가는 시간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이 된다면 엄마의 어떤 기준과 아빠의 기준을 리스트를 이렇게 적어보면 좋아요. 그래서 비춰봤을 때 뭐가 틀리고 뭐가 같은지, 근데 틀리는 거는 왜 그러는지 이것들을 이렇게 두 분이 맞춰보면 좋죠. 근데 이제 이게 맞히다 보면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그렇죠? 부부싸움이 일어나면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걸 맞히고 둘 안에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게 둘 안에 맞지가 않고 불안하면은 아이들은 기회를 봐가지고 어느 때는 엄마 편, 어느 때는 아빠 편 이렇게 해서 기회를 보거든요. 자녀를 키우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부모님들은 부모가 되는 수고가 필요해요. 부모가 의견이 다르기 시작하는 게 자꾸 반복되면요. 자녀들이 볼 때는 되게 혼미하고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지?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를 기회주의자로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부족함, 연약함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좀 실질적인 문제예요. 선교사님 부부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낳고 또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이제 시기를 보내셨고 또 보내실 텐데 두 분은 아이들과 어떻게 이 미디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떻게 극복했고 또 어떤 과정이 있는지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교사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왠지 그 아이가 잘 크면 그게 나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그 틀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해야 돼. 예의 바르게. 공부도 모범적. 2, 3형 있잖아요. 막 엄친아 와. 같이 막 키워야 된다라는. 피아노도 좀 치고 막. 네. 근데 안 되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을 적응하면서 되게 불안정한 상태에 저희 아이가 사춘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다 이 새로운 문화 속에서 저희 기준이 다 무너졌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저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틀 안에 넣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부모가 되게 불안정한 것 때문에 아이도 불안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저희를 뭐 사춘기 때 막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과격하게 일어나면은 저희는 되게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거기서 아이한테 이제 KO 당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 저는 그걸 들으면은 또 아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너 이제 우리가 가르칠 만큼 다 가르쳤어. 나가! 그리고 내가 선교사로서 상담가로서 너가 상처받을까봐 욕도 안 하고 살고 잘 키웠는데 너무 힘들어. 나 사실은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야. 나 욕도 잘해. 하면서 진짜 그날은 제가 욕도 막 했어요. 근데 이 아이도 이제 충격이니까 막 울더니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서 그래요. 때리시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그걸 보고 탔구나. 너 잘 걸렸다. 싶었더니 와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제가 이 아빠가 아들 때리는 모습은 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편의 등짝을 막 때리면서 누굴 때려 이게 누구랑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그래서 그날 저희 넷이는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그랬는데 다음날 하나님께 물었죠. 제가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라이드를 해주는데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상처가 많으니까 그 상처 안에 너에 대한 거울이 있는데 사춘기인 지금 이 시기에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어때요? 엄마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엄마 나 사랑스러워요? 엄마 내가 이렇게 셀폰을 막 켜도 엄마 사랑스러워요? 엄마 내가 엄마 말을 지질이 안 들어도 사랑스러워요? 문제를 일으키면서 확인하고 올 때마다 저는 네가 지금 셀폰 하면 나는 너의 미래를 믿을 수가 없어. 네가 조금만 늦잠만 자면 난 너가 홈리스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신뢰감이 제가 전혀 없다라는 내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너의 모습은 깨진 거예요. 저희 아들한테 깨진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랑 이렇게 라이드 하면서 현이 엄마가 상처로 인해서 너한테 계속 깨진 거울을 보여주는 것 같아. 엄마의 마음 안에 내면의 거울이 깨져 있는 것 같아. 넌 정상이야. 넌 지금 굉장히 정상이야. 네가 정상이라고 외쳐. 나는 정상이다. 난 정상이다. 아이가 이렇게 외치고 엄마의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이제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저희 안에. 저희 가족 안에 큰 변화가 그때 일어났죠. 그리고 저희는 부부는 계속해서 저희 안에 문제가 있는 거, 저희 안에 펑션, 제가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제 욕심, 이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작업을 계속 하게 된 거죠. 또 부모가 먼저 또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일이 또 필요했네요. 그때 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욕을 하셨는지. 많이도 못했어요. 제가 18! 18! 혹시 저희가 질문 드린 것 외에 따로 특별히 꼭 중요한 점이라 생각하시고 나눠주실 분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 치료를 할 때라든가 부모님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오셔서 우리 아이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아이들의 병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또래의 아이들이 그냥 지극히 일어나는 현상들일 뿐인데 부모님들이 그 내면 안에서 원하는 본인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니까 그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사례로는 그 아이에게 병명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약까지 먹였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를 미술 치료를 해봤을 때
이 아이가 너무 정상이다라는 것이 나왔고, 그리고 이 아이를 약을 끊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평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부모님 상담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즌에 아이들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하지 않는다면은 미쳐버릴 거예요. 부모님들이 만약에 아이들처럼 그 몇 시간을 앉아서 인터넷에서 계속 그 들어오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공부한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 거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아이들이 그 게임으로 마음을 풀고 친구들하고 서로 교통하게끔 해준다던가 좀 풀어줄 때는 넉넉하게 조금 풀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면 그 상처 주는 영역은 이 네모 틀 안에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포커스가 여기에 있으면 나머지 이 아이의 정말 멋진 영역들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그냥 이런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고 살아요. 자기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당부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상처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처 준 거에 이거에 포커스, 잘못된 거에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넓은 영역에 좋은 것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실천하실 때 아이들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기회는 늦지 않았어요. 그거를 찾아서 그 아이가 19살이든 20살이든 그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그 신뢰감을 줄 때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빠져있다 하더라도 빠져나오고 그 부모님의 그 신뢰하는 그 울타리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성경에서 돌아온 탕자,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부모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넓은 바다가 되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늘 강의나 세미나를 할 때 중독 나무를 이렇게 항상 보여줘요. 그 밑에 토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4가지 토양. 그 토양이 이제 어뷰즈, 트라우마라는 학대를 통해서 그 잘못된 뿌리를 낳게 되거든요. 그러면 감정적인 뿌리예요. 외로움, 슬픔, 분노, 두려움, 막 이런 분. 근데 거기에 이 중독 나무에 나무 통이 있어요. 통이 수치심이라는 큰 통으로 되어 있어요. 수치심은 뭐냐면 덮여 씌워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덮어 씌워진 것처럼 딱 얼음이 된 상태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이렇게 못 보는 상태. 그거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정체성이에요. 중독이라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재밌다고 얘기하고 즐기는 애들은 중독이 아니에요. 그 마비된 상태.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 딱 얼음이 된 상태. 누군가 가서 땡 해주지 않을 때는 그 내 정체성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잘못됐어. 난 사랑스럽지 않아. 그럴 때 그 수치심의 영역으로 자기가 그냥 게임에 그냥 몰두돼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가면서 계속 게임하고 있는 거. 거기가 완전히 몰입되고 의존, 중독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재미가 있고 없고를 조차를 이제 넘어간 상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은요, 내 못난 모습, 내 열등한 모습, 내 찌질한 모습, 그거조차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것을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죄입니다. 뭐냐면 중독은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중독의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자기 사랑이요, 진정한 이 시대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자기 사랑이라는 백신을 이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중요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미나리 강좌 첫 번째 시간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미디어 중독이다, 게임 중독이다 여기만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그
그 너머에 스스로 또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너머에서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초아 전사님은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저 또한 저의 가장 연약한 모습, 그리고 저의 가장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또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설교를 할 때 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참 나의 사랑,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또 CTS 팀에서 함께 협조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분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